그날 처음으로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 뱃속의 아이도 불안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결혼 2년 차, 임신 3개월의 예비 엄마 윤서희입니다. 시누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12살 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얹혀 사는 시누이의 이중 생활. 제가 이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도 될까요? 저는 시댁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시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결혼 직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미국에서 살던 시누이가 12살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학대로 이혼했다며 시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어린 조카까지 데리고 왔으니 시부모님은 더욱 안타까워하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님은 우리 손주랑 딸내미가 불쌍해서 라며 저희 신혼집 바로 옆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미국에 계실 줄 알았던 시부모님도 손주를 봐주겠다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기 시작하셨고요.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시어머님은 너는 첫 아기라 서툴 텐데 내 언니가 육아 경험이 있으니 많이 배워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모습은 달랐어요. 조카를 키운다면서 매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학원비라며 시부모님께 거액을 요구하더니 정작 조카는 시부모님께 맡기고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의 집에서 법원 이혼 판결문을 보게 됐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누이의 낭비벽과 무책임한 양육 태도가 이혼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양육비까지 전액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제 곧 설날이에요. 제 뱃속의 아이도 불안한데 이 비밀을 안고 시댁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시누이가 조카 유학비라며 시부모님께 또 거액을 요구하는 걸 들었어요. 만삭에 제가 이 고민을 혼자 안고 가야 할까요? 어젯밤 조카가 울면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숙모, 엄마가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뱃속에 아이까지 덜컥 놀란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시누이는 또다시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고 급한 약속이 있다며 나갔죠. 하지만 조카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통장 내역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전 남편 양육비, 입금 300만 원, 학원비 출금 50만 원, 명품 매장 결제 280만 원.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는 시부모님께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된다며 매달 학원비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거예요. 숙모, 엄마가 또 화내면서 술 마시고 있어.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3개월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카를 안아주는 것뿐이었죠. 며칠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 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발견한 신용카드, 영수증들, 모두 명품이나 고가의 화장품, 의류 구매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부모님께 보여드릴 가짜 학원비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건 조카 영재 교육을 위한 거야. 너도 곧 엄마가 될 텐데 이해하지. 시누이는 저를 발견하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누이의 거짓말에 넘어가 계세요.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교육비도 못 대고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시누이가 술에 취해 전화해서는 서희야, 사실 나 전 남편이랑 연락하고 있어. 걔가 아들 유학 보내주기로 했어. 근데 그 전에 엄마 아빠한테 유학비 좀 뜯어내자. 내가 도와주면 반띵할게.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자기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노리고 있다니. 더 큰 문제는 조카예요. 방임과 방치에 거의 가까운 양육. 하루는 조카가 학교에서 상담 요청을 받았다는 편지를 숨기는 걸 봤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거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된대. 제 뱃속의 아이가 태동하는 걸 느끼며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오늘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서희 씨, 미안해요. 지영가 양육비를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시누이의 위선과 거짓말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오늘 밤만이라도 집에 가도 될까? 설날 전날 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친정엄마께 전화했어요. 왜 그러니?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 있어? 친정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더욱 서러워졌어요. 오늘도 시누이는 조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친구 만나고 올게라며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술 냄새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죠. 며느라가야, 내 시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임신했다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떡해.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기죽기죽 웃으며 명품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조카는 구석에서 혼자 저녁도 못 먹고 숙제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올 걸 그랬네요. 아이고, 며느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지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시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백화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중얼거리더군요. 설날에는 명품 한복 입고 가야지. 엄마, 이거 사고 싶은데 카드가 한도 초과났어.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갑을 여셨어요. 그래, 우리 딸 예쁘게 입어야지. 며느라가야, 너도 한복 살래? 아니요. 임신해서 한복이. 아이고, 너무 소극적이라니까. 지영이처럼 좀 당당해져야지. 그 순간 속이 너무 메스꺼워져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입덧인지 분노 때문인지. 서희야, 괜찮아. 입덧이 심하구나.
친정엄마의 말씀에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신우이가 조카 양육비로 도박하고 명품 산다는 걸 알면서도 말도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예민하다고만 하시고, 아이고, 내 딸. 그래도 조심해야 해. 신우이 일은 내가 나서면 안 돼. 엄마 말이 맞긴 한데. 하지만 이대로 두면 설날 당일 신우이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조카는 작년 한복을 겨우 맞춰 입고요. 어머, 우리 지영이 또 예쁘게 차려입었네. 시어머니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저는 입덧 때문에 제대로 음식도 못 만지는데 신우이는 서희야, 너는 임신했다고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라며 은근히 비꼬았어요. 그러다 조카가 실수로 한복에 음료수를 흘렸는데 이 못된 자식이 비싼 한복을 신우이가 조카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제가 막았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너, 내가 애 키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뭔데 참견이야?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신우이 편을 들었고요. 며느라가야, 애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야. 내가 왜 나서니? 결국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까봐 더 서러웠죠. 엄마, 나 어떡하면 좋지? 이러다 유산하면 어쩌지? 친정엄마도 더는 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 뱃속 아이가 더 중요해. 신우이 일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밝혀야 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날은 제 생애 가장 긴 하루였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모든 것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설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신우이가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엄마,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죠. 어제 우연히 들은 신우이의 통화 내용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그래, 오늘 설날 자리에서 말할 거야. 엄마 아빠 퇴직금 좀 꺼내달라고.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도박이 아니라 진짜 사업.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지러웠어요. 입덧의 불면증, 스트레스까지 겹친 탓이었죠. 신우이는 여전히 조카를 내팽개친 채 화장에만 몰두했고요. 어머니, 제가 차례상. 아이고, 너는 임신했는데 쉬어. 지영이가 미국에서 배운 특별한 차례상이 있대. 하지만 신우이는 또다시 머리가 아파서 라며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모든 준비를 했죠. 점심 무렵 조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숙모, 엄마가 내 학원비로 도박했다는 게 진짜야?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 조카가 신우이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고 해요. 도박 사이트 기록과 비톡촉 메시지들. 그때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초인종이 울렸고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지영 씨 있습니까? 도박 빚이. 시어머니가 창백해지셨어요.
신우이는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조카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할머니, 엄마가 내 학원비로 도박하고 양육비도 다 써버렸대. 신우이가 조카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못된 자식이. 누가 그런 말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신우이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언니.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건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였죠. 며느라가야, 어떻게. 119 빨리 불러.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링거를 맞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증세라고 하셨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도박을 왜 해? 어머니, 이제 더는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전 남편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양육비를 다 도박으로 날렸대요. 남편이 처음으로 신우이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조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숙모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괜찮아요? 조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을까. 시어머니도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처음으로 신우이가 아닌 저를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죠. 며느라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지영이 편만 들었구나. 친정엄마도 병원에 오셨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털어놓으렴.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서희야, 내가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태아는 다행히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조카는 누가 돌보게 될까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퇴원 후 우리 가족은 크게 변했어요. 신우이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조카는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됐죠. 처음으로 신우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여 오시고 제 건강을 걱정하시죠. 며느라가야,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조카는 이제 밝아졌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특히 제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면 형이 된다며 신이 나 있어요. 신우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와 함께 직업 상담도 받고 있죠. 서희야, 내가 쓰러진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미안해. 이제는 가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우이는 도박 중독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서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쓰러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던 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시부모님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신우이를 맹목적으로 감싸지 않으시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죠. 지영아, 내 도박빚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갚아줄 테니 너는 진짜 새 출발을 해라. 조카는 이제 웃음을 되찾았어요.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특히 제 임신 소식을 알고부터는 매일 뱃속 아기에게 편지를 쓴대요. 숙모, 나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시시누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박으로 날린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조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며느라가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바뀌지 못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났어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했거든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너무 믿으셔서 오히려 제가 더 나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서희를 미워했던 것도 아들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도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서희야, 내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내 욕심과 거짓말로 내 뱃속 아기까지 위험하게 할 뻔했잖아. 이제는 내가 너의 든든한 언니가 되어줄게. 이제 저는 8개월 차 만삭이에요.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가슴 뭉클해요. 태아가 무척 건강하네요.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신 덕분이에요. 시누이는 주말마다 조카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출산 준비를 도와줘요. 더 이상 명품이나 화려한 옷에 집착하지 않는 시누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모부, 나 이제 동생 태어나면 학원 안 가고 동생 봐줄래요. 조카의 순수한 마음에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라요.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더 많은 시청자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